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이 왜 항상 거의 괜찮은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시나요? 머릿속에선 완벽했던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오는 순간 뭔가 허전하고 뭐가 부족하고 뭔가 평범해지는 그 순간 말이죠. 브랜드를 만들든 영상을 찍든 글을 쓰든 공간을 디자인하든 상관없이 늘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공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건 단 하나, 타협하지 않는 강렬함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업물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까? 문구를 다시 써볼까? 구성을 뒤집어 볼까? 끝없이 수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렇게 다듬고 또 다듬은 결과물이 오히려 더 평범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작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나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은 분명히 취향이 있는 사람이죠. 좋은 게 뭔지 알고, 멋진 게 뭔지 구분할 줄 알고, 머릿속에선 이미 완성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막상 만들어내면 그 비전과 결과물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느낌. 다들 아시잖아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냐고요? 바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툴을 익히고 새로운 기법을 공부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시간을 쓰는 건데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니거든요. 멋진 작품은 기술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니까요. 당신이 정말로 믿고,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그 무언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르쉐의 911이라는 차가 있죠. 이 차는 196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철학을 고수하고 있어요. 엔진을 뒤쪽에 배치하는 이 비합리적인 구조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대 바꾸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포르쉐가 추구하는 운전 느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자동차 회사가 효율성을 말하고 안전성을 말하고 편의성을 말할 때 포르쉐는 오직 순수한 드라이빙 피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집착이에요. 타협 없는 집착.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라는 아티스트를 아시나요? 이 사람의 음악, 패션, 브랜드는 전부 다 혼란스럽고 어색하고 시끄럽고 이상한데 그게 정확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거든요.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게 진짜 나를 100% 표현하는가? 라고 물었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모두 강렬하게 타일러예요. 거기에 타협이나 중간지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걸 만들려면 정확히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천재성이 필요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직함이고 둘째는 용기거든요. 먼저 정직함부터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위한 게 아니고 동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시장을 공략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5년 전에 당신이 발견했다면 환호성을 질렀을 그런 것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독창성이 있고 모든 힘이 있고 모든 진정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한테 설명했을 때 아, 그거 좋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아직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설명했을 때 뭐, 그게 뭔데?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공한 브랜드들을 보면 전부 다 이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처음엔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함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된 거죠. 나이키의 저스 두 잇도 처음 나왔을 땐 너무 단순하고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애플의 미니멀 디자인도 처음엔 너무 차갑고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게 정확히 그들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가 됐잖아요. 당신의 작업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조금 어색하고, 조금 과하고, 조금 이상한데 당신은 왠지 모르게 그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 부분은 좀 톤을 낮추는 게 어때? 라는 피드백이 들어오죠. 그럼 당신은 고민하다가 결국 그 부분을 순화시키는데 그 순간 작품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용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볼륨을 높이는 겁니다. 당신 작품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 당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디테일을 찾아서 거기에 2배, 3배로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포스터를 디자인한다고 쳐보죠. 글씨 크기를 정했는데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이죠. 근데 진짜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서 더 키웁니다. 2배로 키우고 색깔도 더 강렬하게 하고 배치도 더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로 그 과함이 사람들 눈에 띄는 거거든요. 이건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영상을 만든다면 편집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적인 장면을 2배로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글을 쓴다면 가장 솔직한 문장을 더 노골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음악을 만든다면 가장 이상한 사운드를 메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핵심은 더해요. 당신이 느끼는 그 강렬함을 희석시키지 말고 증폭시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과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미지근한 것보단 극단적인 걸 훨씬 더 기억합니다. 당신이 만든 게 누군가에겐 최고가 되고 누군가에겐 최악이 되는 게 모두에게 그저 괜찮은 것보다 100배 낫거든요. 왜냐하면 최고라고 느낀 사람들은 당신의 열성 팬이 될 거고 최악이라고 느낀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의 타겟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역사에 남는 작품들을 보면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물이에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는 폭력성과 대화의 밀도가 극단적이죠. 웨스 앤더슨의 영화는 대칭 구도와 색감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과장돼 있고요. 카니에 웨스트의 음악은 장르를 파괴할 정도로 실험적이에요. 이들 모두 처음엔 너무 이상하다,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그게 그들만의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작업물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거기서 당신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 찾는 겁니다. 뭔가 다른 부분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 요소 말이죠. 찾았으면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들을 그 핵심을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쳐보죠. 메뉴판을 디자인하는데 당신은 손글씨로 쓴 설명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른 카페들처럼 깔끔한 타이포가 더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고민하는 거죠. 이럴 때 용기를 내서 손글씨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메뉴판 전체를 손글씨로 채우고 심지어 벽에도 손글씨로 메시지를 쓰고 영수증까지 손글씨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당신 카페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볼까요? 편집하다 보니까 자막을 넣는 타이밍이 약간 이상한데 그게 오히려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적인 편집 스타일이 아니니까 바꿔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거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한 타이밍을 더 극대화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더 이상하게 만들고 그걸 당신만의 스타일로 확립하는 거죠. 핵심은 당신의 직관을 믿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상함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보이려고,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안전하게 보이려고 자기만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당신이 선택한 그 강렬함을 한 곳에만 적용하면 안 돼요. 모든 접점에서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로고가 과감하면 웹사이트도 과감해야 하고, 웹사이트가 과감하면 포장지도 과감해야 하고, 포장지가 과감하면 고객 응대도 과감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일관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 이건 진짜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브랜드가 웹사이트는 미니멀한데 제품은 화려하고 광고는 또 차분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해요. 도대체 이 브랜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똑같이 과감하려면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든 간에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이걸 만들면서 내 가슴이 뛰는 순간이 언제였나? 둘째,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뭔가? 셋째, 내가 지금 안전하게 가려고 타협한 부분이 어딘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전한 실패보다 과감한 실패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만들었다가 아무 반응도 못 받는 것보다 과감하게 만들었다가 절반은 싫어하고 절반은 열광하는 게 100배 나으니까요. 후자의 경우엔 최소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전자는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의 초기 작품을 보면 다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조잡하고 어설프고 이상한데 그 안에 이미 그들만의 색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색깔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었지만 그 근본적인 방향성은 절대 바꾸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처음엔 자기만의 색깔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트렌드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한 발 뒤처진 거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다는 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리듬을 좋아하는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어떤 각도에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스타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걸 드러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만 그걸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남들 눈치가 보여서 숨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사진을 찍는다고 쳐보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진 강의를 들으면 이런 구도는 식상하니까 다양하게 찍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억지로 다른 구도로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왠지 모르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당신이 아니니까요. 차라리 당신이 좋아하는 그 식상한 구도를 극대화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혹은 당신이 글을 쓴다고 해볼까요? 당신은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여러 생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건데 글쓰기 책에선 짧은 문장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문장을 쪼개는데 그럼 당신 글의 특유의 리듬이 사라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 긴 문장을 더 멋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당신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당신이 편하게 느끼는 방식들이 바로 당신의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강화하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을 유일하게 만드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멋진 걸 만드는 건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시장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진짜로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 정직함을 극대화하는 거죠. 당신이 느끼는 강렬함을 희석시키지 말고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당신의 작품은 자동으로 독특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의 조합,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당신이 표현하는 방식, 이 모든 게 당신만의 지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문을 지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려고, 정상으로 보이려고 자기만의 색깔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브랜드들, 당신이 열광했던 아티스트들, 당신이 감동받았던 작품들 중에서 평범한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전부 다 뭔가 특이하고, 뭔가 과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깔끔한 게 아니라 날 것이고 진짜인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만드는 사람 자신이 흥분하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만들면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뛸 리가 없거든요. 당신이 만들면서 웃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웃을 리가 없어요. 당신이 만들면서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전율을 느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를 만들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걸 만들면서 흥분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과제를 끝내려고 하는 건가? 만약 후자라면 당장 멈추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과하고,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완벽함에 반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 반하는 겁니다. 세련됨에 끌리는 게 아니라 솔직함에 끌리는 거예요. 기술력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용기에 감탄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게 조금 어설프더라도, 조금 투박하더라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거기에 영혼이 없다면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 이제 그만 안전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 남들 눈치 보면서 작업하지 마세요. 그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타협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로 만들고 싶은 것, 당신이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것, 당신이 진짜로 세상에 존재했으면 하는 것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망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망하세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멋있게 실패하세요. 그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